많은 사람들이 드림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우와라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우리는 보통 드림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들의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를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이 브랜드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을 해볼 차는 페라리의 가장 높은 모델 페라리 SF90 스파이더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페라리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 모델인 SF90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사실 SF90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죠. 쿠페형이라고 할 수 있는 SF90 스트라달레, 그리고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스파이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두 모델의 차이는 요 탑이 열리냐 마냐 그 정도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탑을 닫고 있을 때는 스트라들레하고 정말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탑을 열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에 페라리라는 브랜드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저의 페라리의 첫 경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경험부터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매력적인 모델을 시승을 해보게 됐기 때문에 저한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페라리라는 것들을 사진이나 글이나 영상으로만 보셨던 분들이 느꼈던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페라리 SF90 스파이더 시승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요즘에 나오는 페라리들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조금 놀랐어요. 이번에 페라리 시승을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버튼 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이 SF90 같은 경우에는 버튼 시동인데 그냥 버튼 시동이 아니라 터치식이에요. 한번 눌러주면은 키온 상태가 되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막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그런 우렁찬 사운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느낄 수가 없는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사실 페라리에서 하이브리드 사실 매치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모델이 이 SF90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좀 마음들이 좀 있는데, 일단 주행을 하면서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주행에 대한 것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유독 긴장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가격이에요. 억대로 시작을 하는 차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차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냥 억대가 아니에요. 시작 가격이 7억 100만 원입니다. 7억이라고 해야죠. 7억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격대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시작을 한다라는 거는 구매자가 원하는 웬만한 것들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브라운 컬러의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원한다면은, 물론 이제 엑스트라 페이를 지불해야겠지만 원한다면은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꾸밀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니라는 브랜드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미니는 없다. 근데 그게 미니만 해당을 할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페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관의 컬러부터 해서 조금 특별한 포인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예 원오프 모델로 만든 것까지 전부 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가 이 페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최상위 모델인 SF90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분명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만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이 차의 겉 외관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냥 이 차의 오리지널 상태만 보더라도 저 주문 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게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 디자인이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페라리가 가장 최근에 출시했던 모델이 296 GTB죠. 296 GTB 리뷰를 했을 때도 이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위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페라리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성능의 완성도, 기술적인 완성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전 세계 어떤 브랜드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최상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결정의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디자인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SF90는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렬한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어요. 엔트리 모델인 로마라든가 296GTB라든가 이 SF90까지도 정말 각각의 모델들이 정말 강렬한 그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낮은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굉장히 넓은 폭, 그다음에 의외로 그렇게 길지 않은 상당히 콤팩트하게 느껴지는 그런 크기들을 보고 있으면은 야, 이거는 진짜 도로에서 지나가면은 한 번쯤은 눈길을 주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인 디자인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C자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페라리에 대한 인기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458 이탈리아 아닐까 싶은데, 그때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진 그런 인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우주선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페라리는 맞는데 그냥 도로에서 다니는 차가 아니라 레이스카 같아. F1이나 뭐 인디카나 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차들의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과격하고,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길래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페라리 고유의 느낌들은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사실 페라리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은 동그란 이 테일라이트 아닐까 싶은데, 완전 동그란 디자인을 가져가진 않았어요. 약간 좀 각진 육각형 형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멀리서 보더라도 야, 저거는 페라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테일램프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이런 앞쪽에서도 봤을 때도 이기적이고 뒤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보고 있으면은 무조건 저 차는 한 번쯤은 소유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라리는 생각보다 엔진을 앞에다가 두는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엔트리 모델로 판매를 하고 있는 페라리 로마라든가, 조금 이제 4인승의 패밀리카로서 좀 우길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TC4 로소라든가 페라리 FF라든가 그런 모델들이 있죠. 그런데 이 SF90는 최상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델인 만큼 전통적인 페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어 엔진이지만 미드십에 가까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뒤쪽에, 운전자의 바로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 엔진에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발휘를 해주고, 이 V8 엔진과 함께 작동을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전기모터가 무려 3개나 들어가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도 굉장히 강력한 성능들을 발휘를 해주죠. 근데 지금 벌써부터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사실 저는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차에 처음에 탔을 때 제가 약간 좀 놀랬던 거는, 제가 289 G4를 꽤 오랜 기간 소유를 하고 있었지만 이런 차들에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딱딱할 거야, 좁을 거야, 그리고 시끄러울 거고 불편할 거야 라는 그런 편견들이죠. 제가 실제로 289 G4를 탈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페라리 시승을 준비를 하면서도 이거 허리가 좀 아프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차에 앉는 순간 그런 저의 편견들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요, 그리고 조용해요. 페라리 오너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누리꾼들하고 많이 이제 부딪히는 내용들인데, 페라리 실제로 타보면은 되게 편해. 생각보다 훨씬 편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 과속방지턱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되고, 고급 세단을 타는 것과 맞먹는 그런 정숙감을 느낄 수 있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리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거 면허도 없는 것들이 저 헛소리 한다. 근데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그 의견들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페라리는 필요할 때는 정말 재밌게 달릴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1000마력이 넘어가니까, 1000마력이라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히 천천히 이제 얌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웬만한 중대형 세단하고 맞먹는 그런 정숙감, 그리고 서스펜션의 반응도 그렇게까지 딱딱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조금씩 변경이 되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의 웻 모드에서는
웬만한 준대형 고급 세단과 비교를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승차감들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페라리 오너분들이 주장하는 것들, 페라리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하고 일상적으로 타기에, 데일리로 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델이다, 그런 주장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스포츠 성향의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있기는 해요. 운전자 쪽에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실내 구성 같은 것들이 그런 점인데, 사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반적인 대중 브랜드에서 이런 레이아웃을 취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분명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되겠지만, 이 페라리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웬만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웬만한 운전자를 위한 기능들은 전부 다 계기판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페라리가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눈은 정면, 손은 스티어링 휠. 이 두 가지를 절대 깨지 않는 구조가 지금의 이 페라리의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페라리가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패신저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실 많은 정보를 띄워주지는 않아요. 지금 차가 어떤 성능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토크를 발휘를 하면서 달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 탭이라든가 오디오와 관련된 오디오 탭, 내비게이션, 각각의 세팅들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세팅 메뉴까지 굉장히 필요한 것만 딱 담아놓은 굉장히 컴팩트한 디스플레이인데, 사실 동승자 입장에서는 저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가운데 큰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해서 동승자가 막 터치를 하고 조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포츠 성향,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카라고 한다면은 그런 성향들은 조금 더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이 구조는 딱 운전자에게 적합한 페라리이기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실내 구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운전자만을 위한 구성은 스티어링 휠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F1 레이스카에서 사용을 하는 그 스티어링 휠의 양산 버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요.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터치 패널부터 해서 방향지시 등 변속기, 기어 패드 시프트,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마네티노 버튼까지 모든 것들이 이 스티어링 휠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 그대로 창문을 내릴 게 아니라면은, 기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은, 기어를 바꾼다라는 것도 후진을 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일이 없습니다. 굳이 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한 손으로 주행을 하는 건데, 이런 차들을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스파이더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스파이더 모델을 운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정말 재밌는 포인트는 역시 오픈 에어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보지는 못했는데 시속 45km까지도 탑을 열고 닫을 수가 있을 겁니다. 탑을 열고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4초 정도 굉장히 빠르게 여기 오픈을 하고 또 닫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오픈을 해도 되기는 해요. 일정 속도만 넘어가면은 안에 비는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하지 못하는 거는 이 차가 너무 비싸요. 7억이나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모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차에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컵2라고 하는 세미 슬릭에 가까운 그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페라리를 시승을 했다며 되게 도로교통법 준수를 잘하면서 다녔네? 그 타봤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타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빠르게 달려야지만 이런 차들에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다 좋아요. 백발의 노인이 딱 선글라스 딱 끼고 창문 열고 팔 딱 걸치고 느긋하게 가고 있어요. 소리도 크지 않아요. 페라리가 굉장히 여유롭게 드라이빙을 하고 있다. 아, 여유가 있는 분들이구나, 정말 멋을 하는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페라리를 그냥 얌전하게만 타면은 이 넘쳐나는 출력에 대한 배신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는 V8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와 함께 3개의 전기 모터가 같이 움직여주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3개는 앞바퀴 축에 하나씩 2개의 모터가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뒷바퀴 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미드리어 엔진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에서 발휘하는 웬만한 출력들은 전부 다 뒷바퀴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전기 모터하고 같이 합산이 돼서 발휘하는 출력이 최고 출력, 합산총 출력 1000마력을 발휘를 합니다. 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81, 82 정말 넘쳐나는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웬만해서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이 되기 때문에 이 페라리 특유의 배기음을 잘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이 퍼포먼스 모드라든가 퀄리파잉 모드라든가 스포츠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더 소리를 깨울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경우에서는 배터리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강력한 그런 드라이빙의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웹모드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웹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 SF90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드가 스포츠 하이브리드 모드예요. 달리라고 만들었다라는 의미죠. 비가 왔다거나 조금 더 편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싶을 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게 바로 이 웹모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웹모드에서도 이 차의 성능은 충분히 강력합니다. 엑셀에다가 발을 조금만 세게 눌러준다라고 하더라도 차는 그냥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런 강렬한 성능들을 운전자가 보통은 몸이 이제 시트로 처박힌다라는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데, 너무 편하게 속도를 올려줍니다. 시속 100km를 넘는 거는 일도 아니죠. 사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하는데도 소요되는 시간이 2.5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가속력이 어떻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강력한 가속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편안한 가속이나 편안한 퍼포먼스를 즐기는 데는 역시 이 전기 모터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 가능한 거는 되게 짧아요. 전기 모터로만 주행 가능한 거리는 약 25km 정도? 굉장히 짧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성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많이 가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배터리의 용량이 7.9 정도, 굉장히 작은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지만, 배터리 충전 모드로 변경을 해주게 된다면은 배터리가 충전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한 30분 정도면은 거의 60% 정도는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충전도 빠른 편이고, 시속 한 135km까지는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능의 부족함에 대한 것들은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시승을 해본 것처럼 이렇게 짧게 시승을 한다라는 것도 이 차를 제대로 느껴봤다라고 이야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맛을 보는데, 조리를 하다가, 음식에 조리를 하다가 잠깐 이 간을 보기 위해서 종지에 떠서 손등에 찍어서 먹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시승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의 매력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의 경험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이 마네티노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면은 어떤 모드를 선택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가장 편안한 모드로 잠깐 좀 변화를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갈길 같은 거, 주차장 같은 데 자갈 깔아둔 데 많죠. 그런 데서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차의 앞쪽을 살짝 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요 왼쪽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시승을 하면서 만나본 방지턱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굉장히 낮은 방지턱부터 약간 좀 높은 그런 방지턱들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방지턱들이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방지턱들이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로 걱정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에도 페라리를 타기에 그렇게 막 부적합한 동네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또 같이 들게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배기 사운드를 들려주는 차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안에서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뒤쪽에 작은 쪽창이 있어요. 이거를 싹 열어주면은 안에 공기순환도 좀 더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뒤에서 뿜어나오는 이런 사운드들, 엔진 소리하고 배기 사운드들이 조금 더 안으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성적인 부분들이죠.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더 잘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이지만은 비가 완전히 그쳤기 때문에 즐겨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즐겨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루프를 딱 열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뒷유리가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과학적인 그런 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뚜껑이 열리게 되면 와류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를 해서 탑승자의 스타일을 좀 망가뜨리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타보려니까 이 들려오는 사운드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말해 뭐해. 이 배기음을 느끼기 위해서 스파이더를 타는 거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도 많이 느꼈던 거지만 사실 뚜껑 열고 가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봤을 때 이게 창피한 차가 있고 당당하게 시선을 즐기면서 갈 수가 있는 차가 있거든요. 이 SF90 스파이더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타고 있더라도 그 시선을 즐길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페라리의 막내 모델인 로마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 누오보 돌체 비타. 해석을 하게 되면은 라 누오보, 새로운, 돌체, 달콤한, 비타, 내일. 완전히 새롭게, 하지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달콤함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모델이 페라리의 로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SF90는 그런 달콤함이 극대화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 페라리를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더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초고성능의 이 스포츠카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눈길을 줄 수밖에 없는 차가 이 SF90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적인 디자인과 충분한 성능, 충분하다라는 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은 돼요. 넉넉하다, 강력하다라는 것도 부족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를 해주는, 일상을 레이스로 만들어주는 차, 그런 차가 이 페라리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드림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페라리가 절대 빠질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지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